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결혼생활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딱 3분만 관찰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95% 정확도로 그 결혼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이혼할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혼하거나 불행한 부부와 평생 함께하고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 부부생활을 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관계 연구 전문가이자 미국 심리학자 존 카트만 박사는 약 50년에 거쳐서 3,600쌍의 부부를 관찰했고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검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모든 부부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을 딱 3분만 관찰하게 된다면 이들 부부가 행복하게 아니면 불행하게 살지 이혼하게 될지를 놀랍게도 95% 이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의 핵심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등 호감과 친밀감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보이기 마련일 텐데요. 이러한 것을 카트만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 또는 파경을 맞이하는 이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등 우호감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하게 권위자 서울대 최인철 교수에 따르면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삶의 행복은 순간 행복 이상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행복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좋은 삶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잘 형성된 삶, 긍정적인 활동이 많은 삶,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느슨하고 자유로운 마음, 또 소유보다는 경험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순간의 행복을 포함해서 동시에 그 행복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균형이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관계가 좋은 관계, 긍정적인 활동, 긍정적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느긋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마음, 특히 소유보다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과 기초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본적인 인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도 인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기초로 합니다.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특히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잘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잘 만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할 것입니다. 정말 아닌 사람이라면, 신뢰와 인격이 아닌 사람과는 빨리 헤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겠나,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신뢰와 인격,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면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서로 다가가려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반대인 사람, 불행한 부부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화를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대화, 상대를 무시하는, 그리고 비난하거나 아픈 곳을 건드린다든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갈등 관리 방식이 있는데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성격, 가치관, 성장 배경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갈등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는 부드럽고 원활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비해서, 불행하거나 이혼할 부부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4가지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면
94% 이상 파경을 맞고 이혼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데, 자, 그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비난. 자, 비난은 매우 중요한, 불행하게 만들고 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한다라는 거, 변명. 방어하고 변명한다는 것이죠. 너는 어쩌는데, 왜 나는 어쩌는데, 너는 어쩌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변명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경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조롱한다든지 얕잡아보는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매우 불행한 결혼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이제 대화를 거절하거나 이제 담쌓기라고 하는데, 이거 침묵한다든지 배관시한다든지 투명인간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를 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화각적으로 났을 때는 그 자리는 살짝 피해준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담쌓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를 아예 거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관시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높아질수록 결혼도 불행하거나 파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배관시하는 그런 것은 이제 이혼으로 또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부부는 상대의 꿈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꿈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불행한 부부는 상대방의 꿈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주 막대하거나 반대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심리치료자, 부부치료사 HD 행복연구소장인 최성혜 소장은 카테벤 박사의 사례와 본인의 행복한 결혼담을 담아서 다음 세 가지로 실생활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핵심 실전 내용을 이렇게 일러주게 되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성희 교수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어쩌다 한번 큰 이벤트를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수한 부부는 아침에 먼저 깨어난 사람이 상대를 20초 동안 손과 발을 주물러주고, 자, 굿모닝, 잘 잤어, 이렇게 칭찬도 하고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각자 일하러 가면서 헤어질 때는 인사를 하는데, 그거보다 6초 동안 정도 포옹을 하고, 기가 후에는 오늘 어땠는지를 물어보면서 격려를 하면서 약 10초 동안 또한 이렇게 포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만 하면, 습관이 조금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아침에 깨어날 때 가볍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손발을 주물러 준다든지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잘 잤나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헤어질 때 잠깐 집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동안 포옹할 수 있다.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귀가 후에는 오늘 어땠는지 물어본 것은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0초 동안 포옹을 한다는데요. 자,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의자를 붙여서 30초 동안 이렇게 손발이나 어깨 등을 주물러 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표현하다 보면 긍정적 행복이 누적되어서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부는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는 핵심은 신뢰, 기본 인격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저희 부인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지금 가능한 것부터 하고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잘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에 이 사실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2019년도 1월에 아들의 간을 60% 이식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모든 생명의 은인인
저희 부인과 아들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부인이 가장 소중했고 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깨우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행복한 부부는 꿈을 공유하고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지지하고 신뢰감을 쌓고 행복이 누적이 돼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있겠고 사고도 있겠고 실직도 있을 수 있겠고 슬픔 그런 각종 풍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견디는 힘이 돼가는 그것이 그 행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기쁨을 작은 것을 서로 공유했을 때 그것이 행복으로 누적되고 그것이 일종의 저축이 돼가지고 불행이 있을 때 그 풍파를 이렇게 가볍게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잘 대해서 호감을 쌓아가는 말과 행동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 자주 표현하면서 호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쌓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바탕하에 이제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 그때 싸우더라도 이제 그것을 극복할 힘도 되고 특히 이제 싸울 때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우게 되죠. 근데 싸우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 지켜야 할 선. 자, 지켜야 될 말, 지켜야 될 행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의 울타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계를 넘지 않는 등 갈등 관리를 잘 하면서 서로의 꿈과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를 공유하고 그 꿈을 지지해 준다면 그 부부는 이혼이라든지 불행한 결혼이 아닌 행복하게 오래도록 평생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부간의 행복한 삶의 실현의 핵심은 결국은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을 아까 말씀드린 최선의 선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꿈을 나누고 공유하는 긍정성이 자주 많이 쌓이다 보면 그때 이제 인생살이에 험난한 일이 올 수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 풍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쌓인 저축으로 인해서 그 갈등을 무난하게 서로 극복할 수 있겠고 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서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서로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될 것이고, 자, 기왕에 만났으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상대에게 먼저 배려하고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누어서 행복한 부부로 인생 끝까지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을 체험해보고 가장 고난을 겪어본 결과 가장 우군이 된 사람은 역시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핵심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로부터 지지받는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능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정말 내가 먼저 잘하고 배려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